일단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나갔고 아쉽게도 지금 중간고사에 여러 가지 미분법이 안 들어간 학교도 있기는 한데 미안, 그 뒤로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보는 걸로 합시다. 문제만 더 푸는 걸로 갈 거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도함수 활용을 좀 나눠 놓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나에 다 우겨서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꺼워졌죠. 근데 문제수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서 그냥 다 몰아 넣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도함수 활용. 자, 도함수 활용은 우리 수학 2에서도 했었듯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 일단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도 있죠. 근데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미적분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아요. 따로 하지는 않는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트에 있었던 거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 왜냐면은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미적분 거에 새로 정리하는 거를 굳이 안 하고 있을 뿐이라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지?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그리고 최대와 최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변곡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볼록에 관련된 오목과 볼록 여기 나오면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같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요거까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 안녕 윤석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와, 오케이. 최대 최소를 좀 더 밑으로 보내도 되겠는데 최대 최소 이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요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교재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니까 일단 나는 이렇게 그냥 갈게요. 아니다, 순서 바꾸자. 이게 더 낫겠다. 그래프 그리는 게 먼저 나오는 게 낫겠네요. 극대극소 다음에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 그리고 방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속도와 가속도 요거까지가 전부 다예요. 그쵸? 요거까지가. 자, 그때 일단 접선의 방정식, 증가감소, 극대극소 보통 여기까지 1차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2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통으로 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양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들리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한번 좀 봅시다. 자,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일단은 접선도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직선들은 우리가 어떤 표준형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요것만 있으면 그냥 끝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특정 점 1,3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한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은 y는 1차의 계수가 2분의 1로 나오면서 지나가는 점 1,3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를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접점이죠. 그쵸? 접점. 그래서 우리는 접점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다 끝나요. 이 접점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구나. 이거 진짜 접점은 아주 그냥 머릿속에다가 박아놔야 됩니다. 별이 100만 개. 그래서 이거 하면 다 끝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당연히 내가 이 곡선상에 아무거나 접점 자체를 줬다. a, a파이라는 걸 줬다. 그러면 이미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왜? 기울기도 줬고요. 그렇죠? 함수식이 있는 이상.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까지 전부 다 줬기 때문에 그냥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거죠. 접점을 안 주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접점을 주는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접점을 안 주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차피 접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접점을 안 주면 기울기를 주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점이라도 하나 줘놔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한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 값으로 주어졌다. 그럼 그런 기울기 m이 나타날 수 있는 접선은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접점 하나 t라고 잡아놓으면은 반드시 f't는 m인 상태라는 걸 뽑아내서 이걸로 t에 대한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t에 관련된 근을 뽑아내주면 결국에 접점의 x좌표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t근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t값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방정식 해로 뭐 t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뭐 둘 중에 뭐가 알파고 뭐가 감마인지 모르겠지만 y는 f'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값은 그냥 m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단순하게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a, b 같은 게 주어진 경우. 그래서 어떤 곡선 fx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밖에 있는 한 점 a, b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럼 그을 수 있는 걸 모두 다 그어볼게요. 하나, 둘, 그죠? 셋.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접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접점 자체를 t, ft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죠? y는 f't 곱하기 x-t 플러스 ft를 해놓고 어차피 그런 직선의 방정식들은 무조건 a, b를 지나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를 집어넣어주면은 b는 f't a-t 플러스 ft 결국에는 이걸 만족하는 t에 대한 방정식. 그렇죠? 이게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인데 당연히 t라는 변수의 근을 뽑아내면 그게 또 접점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점의 개수는 곧 접선의 개수라고 봐도 99.999%에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딱 안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 여기에서 다시 한번 t근 개수가 접점 개수인데 접점 개수는 한없이 접선 개수와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유사하냐? 이거 같은 거 아니냐? 다른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4차 함수. 이 중에 지나가는 점, 그러니까 곡선상에 있는 접점이 아니라 이미 점이 주어져 있다고 친다면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총 하나, 미안해, 접혀.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세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접점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접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공통 접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접점은 4개인데 접선은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근 개수가 접선 개수로 나오는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수능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선 개수가 접점 개수랑 일치한다라고 봐도 우리 문제풀이에는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능 때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는 거지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관련된 게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차이가 나는 게. 근데 왜 안 나왔는지를 좀 고려해보면은 얘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문제가 실력 정석 연습 문제가 아니고 예제 있어요. 이게
실력 정석이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예제 문제인데 풀이가 엄청 길어요. 무슨 뜻이냐면 엄청 지저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괜찮을까? 그렇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출제위원회 초람수들 중에서 깔끔하게 공통접선이 나오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나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연습하는 거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연습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이게 공통접선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떨어지는 느낌? 발생할 수는 있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진짜로 미안해. 뭐 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머릿속에서 요 생각만 해주면 돼요. 접점 개수는 접선 개수랑 한없이 똑같아. 다를 수 있어. 정도까지만 알고 그런 게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일단 문제 풀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딱 뭐냐면은 얘랑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일말의 여지만 남겨주자 라는 얘기예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수능 때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장담하지만 말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딱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괜찮죠? 다시 한번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접점을 준 경우. 요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접점을 안 준 경우예요. 접점을 안 주면 어떻게 한다? 접점을 잡아서라도 구해야 돼요. T라고 잡아서라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를 주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점을 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이 T로 잡은 상태에서의 방정식의 해개수가 곧 해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랑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 접점 개수가 한없이 접선 개수랑 유사하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물론 이 기울기를 준 경우에 이제 변형 형태 아니면은 접점을 준 경우 중에서도 변형 형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접점 준 경우 중에서 접선이 아닌 거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만약에 우리가 요런 점 만약에 A, FA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얘는 어때요? 지나가는 점은 어차피 A, FA고 기울기도 준 거예요. 다만 접선의 기울기를 준 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준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A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뿐.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틀만 머릿속에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들어가라는 거고 이런 식 하나하나는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막 정리해서 외우고 이런 거 안 돼요.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쓰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뭐만 남아요? 계산 미안해. 계산만 남으면 안 돼. 접점만 남아야 돼요. 접점만. 그죠? 접선에 관련된 거는 접점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것만 좀 생각해 볼게요. 뭐라 그럴까? 접한다라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접한다라는 거는 만난다. 교점과 접점은 완전히 다르죠. 왜?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거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도 이거는 교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해서 얘가 F함수, G함수라고 칠 때 여기가 X가 A라고 친다면 교점들은 함수값만 똑같으면 끝나요. 그렇죠? 교점들은. 근데 접하는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함수가 나와 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지금 접하잖아요. 그 접점의 좌표가 만약에 A라고 친다면 이런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는 어떤 관계식? 교점에 관련된 관계식 뿐만 아니라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까지 똑같다. 그렇죠? 요거까지만 정리해주면 돼요. 괜찮죠?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헷갈려요. 요 두 개를 기본으로 들어가주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만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이따가 로렌이랑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만 한번 할 겁니다. 미적분에서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게 나와요.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가. 그래서 이따가 잠깐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유형 1번. 접점이 주어진 경우의 접선의 방정식. 아유, 이건 좀 너무 쉽죠? 뭐, 매개변수 함수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2번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스텝 1이지만, 그래도, 매개변수에 관련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답이 막 많이 다른데? 여기저기 답이 다른데? 자,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매개변수 함수 원래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데 일단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 좀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자, 모르니까. 자, 이때 t가 0일 때는 x, t가 0일 때 함수값이 1 더하기 빵 1이죠. 그 다음에 y, t가 빵일 때 y좌표는 1 더하기 빵 1,1이네요. 그쵸? 요 지점이구나. t가 0일 때는 1,1이구나. 그렇죠? 자, 요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t는 0에 대응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봤더니 그게 어딜 지나간대요? 10,a를 지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0 집어넣으면 a 값이 등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접점 다 나왔죠?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 F'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건 매개변수 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렇죠?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 미소 변화량. 언제? t가 빵일 때. 그렇죠? t가 빵일 때.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기울기니까 지나가는 점은 뭐 그냥 1,1이죠. 그렇죠? 어차피 1,1이니까. 딱 얘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t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그죠? dt분의 dx, dt분의 dy. 그러니까 요 값들이 다 나오니까 기울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몸 상태는 좀 괜찮아. 완전 좋지. 아니 농담이. 뭔가 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아 진짜? 아이고. 계속 음성이 아니야.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걸로 dt분의 dx, 그러니까 dx dt죠.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의 t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dy dt는 또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dx분의 dy, 그러니까 dy dx는 2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한 딱 t가 0일 때 기울기, 그죠? 0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2니까 3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지금 3분의 2구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2 x-1 플러스 1이네요. 자,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한다고요? 10,a를 집어넣어주면 그냥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a는 3분의 2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6 더하기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7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우리 컨디션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텝 2에 있는 것들은 난이도가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 다 조금씩 어렵긴 하는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번이라서 6번을 좀 가볼게요.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정답률이 조금 낮습니다. 문제 퀄리티 자체는 6번보다는 앞에 3, 4, 5가 좀 더 좋기는 한데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문제 좀 괜찮기는 하니까.
요새는 모의고사들이 그죠? 하도 디귿은 맞는 걸로 찍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디귿을 틀리게 만드는데 예전 것들은 디귿이 거의 다 맞아요. 왜냐면 디귿이 맞아야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미안. 뿅. 미안. 수아, 우리는 풀고 있니? 응? 아 몰라. 건물까지 와놓고 집에 다시 갔어. 아프대. 응. 풀고 있니? 자, 일단 그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P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프상 lnx랑 lnx분의 이건 그냥 뭐 마이너스 lnx죠. 그냥 얘를 갖다가 x축 대칭한 상태. 사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을 얘는 그리는 게 좋아요. 얘는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뭐 간단하니까. 교점은 당연히 뭐 1,0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로그는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진수가 1이면 0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게 보여요. 그러면 P점에서 둘이 나오는 그 접선은 서로 수직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어차피 F'1하고 G'1 해보면 되죠. 아니 근데 어차피 F'1이나 G'1은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F'이라고 G'이라고 부호만 반대라고? 그렇죠. F'X는 X분의 G'X는 마이너스 X분의 그렇죠. 어차피 둘이 부호만 반대요. 그렇죠. 위아래 계속 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때 1 집어넣었을 때의 기울기 아이고 얘도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얘예요. 1보다 큰 상태에서 얘 식이 지금 뭔 소리인지 조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이게 뭐지? 자, 마이너스 1 이게 일단은 극한은 없기는 한데 꼴만 한번 좀 놓고 봅시다. 꼴만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1로 가까이 간다면 얘 0으로 가죠. 인수잖아요. FT도 지금 1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요. GT도 1 집어넣으면 빵 나와요. 잠깐 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요 식과 요 식을 놓고 본다면 이때 요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1,0과 ft, 0 아니다. ft,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잠이 덜 깼나? 이 밤에? 미안해. 자, t, ft. 자, 요 두 직선의 기울기.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t, ft는 어차피 2위의 아무데나 점이고 지금 t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한 점 집어넣고 1,0까지 기울기 구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t가 1보다 크면 얘는 기울기가 항상 1보다 작아요. 이거 괜찮네? 이거 무조건 1보다 작아요. 왜? 얘는 1인 지점에서 이미 기울기가 1이에요. 괜찮네? 그러면 t가 뒤로 가도 뭐 1보다 큰 경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1,0에서부터 기울기인데. 그렇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그냥 평균값 정리 내용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보고 좀 이따가 평균값 정리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크기 자체가 1보다 큰데 얘는 똑같은 t예요. 그러면 똑같은 t면 어차피 같은 t 지점에서의 1,0에서부터 t, gt까지 기울기. 지금 얘랑 얘는 어때요? 둘이 부호만 반대예요. 부호만 반대. 괜찮죠? 그럼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t-1분의 ft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서 다시 본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1분의 ft제곱 배 마이너스 붙어 있는 요 상태로 봐도 되니까 마이너스 날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제곱 b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t가 1보다 크니까 무조건 양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기울기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살짝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조건이 총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예요. 미분 가능한 경우. 자, 그러면은 이때 요 두 조건만 있다면 얘는 b-a분의 fb-fa는 f'C인 C가 A부터 B라는 구간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FA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FB가 있어요. 이 둘은 함수값이 같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A서부터 B까지 양 끝 A, B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이에서만 완만한 곡선이 유지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때 이 양끝 지점에 관련된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이에서 안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사이에서 안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존재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만약에 A, FA까지 놓고 봤을 때 이런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게 어떻게든 안 나오게 하고 싶어. 안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괜찮죠? 자, 그게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 지점이 무조건 C 지점이에요. 얘가 어떻게 증명되냐? 원래는 롤의 정리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롤의 정리까지 끌고 가면은 조금 헷갈리고 헷갈리진 않나?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지금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만 정리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롤의 정리는 필요 없어요. 롤의 정리는 왜? 롤의 정리는 3번에서 FA와 FB가 같은 거예요. 양 끝의 함수값이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줄까?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내가 지금 평균값 정리 얘기를 했냐? 만약에 내가 요 값을 갖다가 바꿔볼게요. 이거는 지금 1,0과 t,f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이런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게 그 사이에 없을 리가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한마디로 얘랑 똑같은 f'C가 그 사이 구간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C가 1부터 T 사이에서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T는 무한대까지 다 가죠. 1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T가 없는 상태로 봐도 돼요. T가 어차피 무한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1보다 큰 C의 순간 변화율로 대체해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울기가 이미 1이죠. 순간 변화율이.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 대신에 이 C 지점의 순간 변화율로 대체해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중간에 무조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걔는 어차피 1보다 큰 걸로 잡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게 지금 1일 때 기울기 1이니까 걔보다 작아서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은 게 맞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스텝 2까지는 좀 봤고요. 스텝 3에 있는 걸로
일단 한 문제 정도 가볼게요. 9번 한 번만 좀 가봅시다. 9번. 솔직히 나는 이 9번이 왜 스텝 3로 들어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엄청 많이 틀립니다. 진짜로. 엄청 많이 틀려요.
자, 그래프는 대충 앞에다가 그려놔 봤어요. 앞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OA랑 OB랑 길이는 2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둘이 수직인 관계요. 얘는 아쉽지만 접선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어떤 걸리는 느낌인가? 일단 화이팅. 응?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더워? 네. 에어컨 틀면 싫어할 거. 창문 열까? 춥나? 괜찮아? 에어컨은 오늘은 에어컨은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면은 바깥보다 이거 더 아니 바깥이 더 차가울 것 같아. 에어컨을 틀어도. 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혹시 옛날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 바스카라 방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뭐더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직각삼각형 증명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 합동을 이쪽에다 연결시켜 주고요. 위쪽에도 똑같이 그냥 동그라미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얘가 지금 직각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중학교 때,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연습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요게 합동인 걸 좀 이용하는 것들도 쓸만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굳이 우리가 좌표 평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피타고라스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직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직각인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홍색 직각삼각형하고 요 주황색 직각삼각형은 어때요? 둘이 닮음이죠? 둘이 닮음이에요. 합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길이가 2배니까. 지금 얼마지? 요거랑 요게 길이가 딱 2배잖아요. 그렇죠? 딱 2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을 내가 임의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 간격을 몰라. 그냥 아니다. 좌표점을 미지수로 그냥 설정해 봅시다. 이 길이로 놓지 말고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괜찮죠? 그럼 얘는 A, 2A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A가 되겠고 세로 길이가 2A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가로 길이가 2분의 1, 2의 A 제곱이고요. 세로 길이가 2분의 A가 될 거예요. 괜찮네? 그럼 얘는 좌표가 요거, 요게 되겠네. 괜찮네? 이거 그냥 넣으면 끝나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답은 여기 안에 들어. 대본 좀 이해 잘 되나요? 오케이. 잘했어. 이게 B, 마이너스 LNB라 그러면 좀 헷갈리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라서 좀 헷갈려요. 틀리진 않는데. 근데 지금 걸 풀고 바꾼 걸로 그래. 다 했는데? 근데 2의 3분의 2의 4되니까 2의 3분의 3. 그러네. 근데 기울기니까. 그래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거 마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어차피 이 직선 위에 곡선이 있는 거니까 얘는 상관없고, 자, B점만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ln 2분의 1 2의 A제곱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려주고 2분의 A ln 2분의 2의 A제곱? 그냥 2의 2분의 A제곱이라고 그냥 합시다. 그렇죠? 왜냐면 밑이 2니까 2의 2분의 A제곱은 2분의 2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얘를 약분한다면 얘는 2분의 A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1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1이 2분의 2의 A제곱이니까 2의 2분의 A제곱이 지금 2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2의 A제곱이 지금 4네요. 그렇죠? 2의 A제곱이 A는 ln4입니다. A는 ln4.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5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5A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A는 ln4 2의 A제곱은 4 그래서 2ln 2분의 4니까 그래서 ln 2분의 2로 그냥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 기울기를 묻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은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 문제 좀 수정해야겠다. 미안해. 이거 좀 안 맞는다.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좀 볼게요. 휴지를. 다른 것도 한번 좀 봅시다. 자, 12번으로 일단 한번 좀 가볼게요. 12번 수능 문제.
야외에서 수업하는 것 같지? 조금만요. 자, 관계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만나는 교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 교점을 아예 K라고 지금 준 상태고, 맨 처음에 나오는 y는 y는 3의 x제곱. 여기서 긋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지금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x-1의 제곱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지금 B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AH랑 BH의 길이가 2배가 되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K가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K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목적인가?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K도 미지수로 잡고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해서 AK를 다 구해내는 겁니다.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 2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노란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fx라고 친다면 지금 노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fx의 기울기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자, f'x는 어차피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lna가 더 첨부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속미분해봤자 1이기 때문에 뒤는 더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쨌거나 f'k a의 k-1제곱 lna 요게 기울기가 되고요. 지나가는 점좌표가 k, 그 다음에 k 집어넣은 거 a의 k-1제곱 일단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에 x절편이 a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x값 구해주면 되겠네요. 식이 조금 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x절편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요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gx라고 잡아놓으면은 g'x는 3의 x제곱 l은 3 그렇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G'K 그래서 3의 K제곱 ln 3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는 X-K 플러스 3의 K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K 집어넣으면 둘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 그렇죠? 요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노란 거 말고 딴 걸로 할까? 요거 P점의 좌표는 K, A의 K-1제곱 B라고 쓸 수 있지만 얘가 어차피 3의 K제곱입니다. A의 K-1제곱은 3의 K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 쓸지 모르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요 등식 필요해요. 왜냐면 문자 2개, 식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식은 얘가 반드시 공짜로 주어지고 있는 거. 어차피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정리해서 A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그래 x절편,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y에 0 들어갔으니까 a의 k-1제곱 lna 곱하기 x절편 빼기 k 플러스 a의 k-1제곱이 될 텐데 지금 얘는 a의 k-1제곱으로 약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1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1로 나오겠고 나머지 x좌표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x절편. 자, 그러면은 lna의 x절편 빼기 k 플러스 1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절편 값은 1 넘긴 마이너스 1을 lna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k값 더하는 걸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
그래서 얘는 K 빼기 LNA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쓰여지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x절편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얘도 x절편, 콤마 0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주면은 0은 3의 k제곱, ln 3, x절편 빼기 k 플러스 3의 k제곱이라서 얘도 3의 k제곱으로 약분시키면 뭐 인수분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뭐 0 아니면 그냥 약분해도 되니까 그렇죠. 얘가 절대로 등식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다시 한번 0은 ln 3 곱하기 x절편 빼기 k 플러스 1이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이 직선의 x절편은 1 넘겨서 마이너스 1 그걸 ln 3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플러스 k로 들어간 걸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k 빼기 ln 3분의 1 콤마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좀 안 되겠다. 밑에다가 쓸게요. 자, 그러면은 AH 길이가 BH 길이의 2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식 정리해주면 어차피 AH 길이는 요 길이잖아요. K에서 이거 뺀 거죠. 그냥 LNA분의 1 괜찮나요? LNA분의 1 그 다음에 BH 길이는 어차피 요 길이기 때문에 K에서 이거 뺐으면은 ln 3분의 1이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2배가 들어간 다리 짧 거꾸로요? 맞지 않아요? 거꾸로 써서? 요게 3의 x제곱 맞죠? 얘가 ax-1제곱 얘랑 접하는 게 a 맞고요. b가 a고요? 반대로. 진짜요? 반대로 썼다고? 어? 나 이거 왜 뒤바꿔 썼지? 미안해. 반대로 썼네. 이걸 내가 아예 잘못 썼네. 미안해. 야, 진짜 이런 큰 실수를 이거 싹 다 바뀌는데 다 지우고 할 수는 없는데 미안. 진짜. 얘가 A고요. 요게 B네요. 미안해. 둘이 순서를 바꿔 써놨어. 얘가 어디 갔더라? 요게 노란색이니까 K-ln A분의 1. 그쵸? 요게 지금 A인데 미안해. 그냥 A, B고 좌표가 바꾸는 그래? A, B는 그대로. A, B는 그대로요? 네. 갑자기 왜 이러지? 너 뭐 잘못했나? 잠깐. 맞아? 잠깐만. A
이게 A죠? ln A분의 3. 이게 A네. 왜 이러지? 그럼 A가 더 먼 게 맞는데? 함수를 내가 잘못 써놨어. 함수를. 이게 지금 3짜리인데 3짜리에서 A를 써놨어요. 그치. 그래 바뀌어야 돼. 맞아. 그래서 미안. 굉장히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거네요. 요거 미안.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가 맞네요. 그쵸? 요게 A고 요게 B.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A에 관련된 거는 K-ln 3분의 1, 0 나오겠고, 지금 여기는 K-ln A분의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H 길이는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AH 길이가 이게 바뀌었네. AH 길이가 그래서 AH 길이는 ln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H 길이는 딱 요 길이니까 K에서 이거 뺀 거라서 ln A분의 1. 그렇죠? 요게 지금 총 2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면은 ln 3이 2분의 ln A. 2ln 3이 지금 ln A로 나오니까 ln 2가 올라가면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9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A가 9인 거. K는 안 구해도 되겠는데. 미안. K는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만약에 K값까지 구한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되기는 합니다. K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는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미안해.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4번. 혹시 이해 좀 될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 저 유형 2번으로 좀 가볼게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랑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일단은 뭐 몸풀기로 15번 딱 정의상 풀기 좋은 거 15번 하나만 좀 가볼게요.
딱 기울기가 1인 점만 찾아주면 될 겁니다. 이거 잘했네. 너무 쉬웠구나. 그렇죠? 뭐 얘는 당연히 풀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렇죠? 뭐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울기가 1인 점이 어디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접점 자체를 우리가 뭐 t, 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한 x-7분의 그렇죠? 아예 뭐 t라고 굳이 잡지도 않을게요. 기울기가 1인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x가 8일 때 기울기가 지금 1이구나. 한마디로 x가 8인 점을 넣어보니까 8,0. 그 접선의 x절편 자체가 어차피 접점 그대로가 되겠고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8, 8의 64 절반, 그냥 32가 되겠죠. 뭐 딱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번이 사실 스텝 2급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넘어가서 그냥 스텝 3 쪽으로 좀 가볼게요.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어려워요. 자, 접선의 개수는 접점 개수로 유추해서 봐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접점 개수는 접점 T로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힌트를 조금 가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 있고요. 좀 헷갈리면 좀 갑시다. 자,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예전에 했었던 건데 지수함수랑 강함수가 섞여져 있는 경우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얘기했죠? 지수함수랑 강함수 섞여져 있는 그래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기는 할 텐데 우리가 함수 그래프는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변곡점 나온 이후에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뻔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극대극소 아니면은 뭐 변곡점, 오목볼록 이런 걸 모르더라도 사실 그릴 수 있어 줘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가 있냐? 대수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초월함수 그래프. 초월함수 중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다항함수랑 분수함수. 근데 다항함수는 4차까지밖에는 안 그려요. 그건 수투에서 거의 대부분 했으니까 미적분에서는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도 알아야 됩니다.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요. 뭐 x분의 1 같은 기본형 그래프 뿐만 아니라 뭐 x-1분의 1 이런 식으로 평이동된 거 아니면은 점근선이 완전히 0,0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분모가 2차로 나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등등등. 일단은 뭐 요건 논외로 치고 기본형 그래프 정도에서만 응용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루트 x 그래프 아니면은 뭐 세제곱근 x 같은 거 요런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지수로그 삼각함수는 기본형 아니면 안 나와요. 그렇죠? 기본형 아니면 안 나옵니다. 지수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뭐 평이동 좀 있을 수 있고, 로그함수 그래프는 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여기서도 평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대칭 정도까지. 삼각함수에 관련된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탄젠트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 섞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되죠. 이게 대수함수 중에서도 거의 다항함수랑 같이 섞이는데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섞여 있는 경우,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랑 섞여져 있는 경우, 다항함수랑 삼각함수가 섞여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얘 그래프 그리는 거는 교육과정에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요구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섞여 있는 것도 그래프 있나요? 안 나와요. 그것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요 정도?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x2의 x제곱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x제곱 2의 x제곱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평이동 관련된 거 아니면은 x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2x제곱분의 x니까 얘도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x ln x 그래프라든가 아니면은 x분의 ln x라든가 이런 그래프 요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사실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평이동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평이동? x는 평이동이 없는데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x가 0일 때 0 지나가고요. x가 양수일 때는 양수, 음수일 때는 음수.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극한 위주로. 어차피 x도 증가함수, 2x제곱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클 때는 계속 증가함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둘 다 감소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으로 수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극수 한번 찍고 다시 올라와서 0으로 수렴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얘는 n일 때만 빵 나오고요.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0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거. 극소가 어딘지는 몰라요. 이건 미분해봐야 알 수 있어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둘이 딱 1차입니다. 근데 그건 뭐 논외로 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것들, x제곱 2x? 이런 것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0에서 중근 나오죠. 어차피 x 때문에 부호가 결정되는데 둘 다 양수로 나와요. 그리고 얘는 증가기 때문에 x가 양수에선 증가로 나오고 왼쪽에선 어때요? 양수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어차피 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빵으로 나와요.
또 지수함수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극대 한번 찍고 내려와서 0으로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곱하기 2x제곱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경우는 2차 함수 따라가요. 왜냐면 0 나올 수 있는 게 2차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과 3에서 근 나오는 2차 함수만 넣고 보면 이런 2차 함수 형태를 나오죠. 그때 어차피 x가 증가할 때는 그대로 증가하고 음수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음수 나와야죠. 뭐 얘 때문에 나오니까. 근데 왼쪽이 좀 달라요. 얘 때문에 어차피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 곱하기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0으로 수렴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차함수 개념과 유사하지만 지수가 빵으로 되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걔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극대극소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극점 찾아서 빵 나오는 걸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 문제는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없어도 문제가 풀려요. 그럼 왜 그렸냐? 그냥 한번 가시적인 건 뭔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 그리다 보니까 너무 대충 그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어요. 어차피 뒤에서 또 하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 백신 맞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 가서 한꺼번에 나가긴 좀 그러니까. 자, 그럼 이때 a,0에서 근 접선이 n개래요. a,0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냥 x축 상에 존재하는데 일단 편의상 나는 이 지점에다가 a,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접선이 하나, 둘, 저 위에서 어쨌거나 아래로 볼록하니까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무한대 쪽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접선의 방정식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요. 그때 t근의 개수가 결국 접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습니다. 얘를 f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f'(t) 곱하기 x-t 플러스 ft가 되겠고요. 이때 여기에 a,0을 집어넣으면 되죠. A가 접점이면 어떡하고? 얘가 접점일 수도 있잖아. 접점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접점이어도 실제로 이 식에다 a,0 집어넣으면 또 나와요. 괜찮네? 그건 그때 가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만능식이에요. 다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a,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0은 f'(t) 곱하기 a-t 플러스 ft. 자, 당연히 t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a는 몰라요. 근데 a는 일반적으로 상수 취급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지금 접점 좌표 t밖에 없기 때문에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a 값에 따라서 t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t에 대한 방정식. 저기 참고적으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썼죠? 굳이 이거를 방금 한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에다 a,0 집어넣어서 하나? 아니,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죠. 어차피 그러면은 얘 접점 t로 가면은 이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t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다라고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둘 사이의 기울기를 본다면 얘는 어차피 ft잖아요. 그러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게 지금 t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걸 봐도 되냐?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괜찮나요? 둘이 똑같은 식. 그래서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들어간 거고요. 나중에 풀 때는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나는. 왜냐면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빨리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어차피 f't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럼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2x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f't면은 t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기울기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가 t, ft. 그쵸? 요거의 실근 개수라는 거예요. 이때
항은 크게 봤을 때 두 개잖아요. 그럼 이해 t적으로 약분해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얘는 절대 0이랑 상관이 없는 애기 때문에. 근데 일단 좀 내비둬 볼게요. 이해, 아이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워볼까, 냅둬 볼게요. 어차피 인수분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 곱한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 그럼 둘 곱한 걸 정리해주면은 전체적으로 2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고요. 1차 함계수는 요거랑 마이너스 t 곱한 거. 그 다음에 t랑 a 곱한 거. 그래서 얘네 둘 곱하면 n-1. 그 다음에 둘 곱한 거는 플러스 a. 그렇죠? 이렇게 t가 되겠고, 상수항은 지금 뭐지? 상수항은 요거랑 요거 곱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a에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끝이 아니구나. 이건 지금 얘네 둘만 곱한 거죠? 그렇죠? 얘만 또 따로 들어가면 t-n으로 들어가 주겠네요. 그렇죠? 이게 0 되게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t점의 개수예요. 괜찮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까? 자, 그래서 2차 함계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차항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 t 들어간다 하면 1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n 플러스 at가 되겠고, 마지막 얘랑 얘 정리해 주는데 이게 a 빼기 na 빼기 n.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a 빼기 na 빼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어쨌거나 얘가 지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다시 한번 요거랑 요거 놓고 보면은 얘는 절대 0이 안 나오니까 요게 0이 되는 실근 개수, 실근 t라는 실근 개수예요. 요게 접점 개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접점 개수가 곧 지금 우리는 접선 개수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똑같은 것 뿐입니다. 공통 접선이 안 나와요. 실제로 공통 접선이 나오려면 적어도 변곡점 3개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근데 얘는 변곡점이 사실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애라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뭐 일단 그 사실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접점 개수랑 접선 개수가 다른 경우가 현재까지 나온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판별식. 괜찮네?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가 봐야 돼.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조금만 더.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봐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저식은 딱 괜찮지? 오케이. 저거를 판별식을 해보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좀.
자, 일단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판별식은 b제곱 n 플러스 a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2na 플러스 a제곱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인데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요것만 4배에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4a 얘는 빼기 4na 빼기 4n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n제곱 그 다음에 2na에서 4na 뺐으니까 마이너스 2na 그리고 또 뭐가 있지?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건데 그렇죠? 얘는 요렇게 또 나오겠네요. 아니다 요렇게 그냥 다 씁시다. 자, 일단은 2창 n제곱 일단 먼저 써주고 어차피 n에 관한 내림차순 할 거니까 n에 관한 1차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na에서 마이너스 4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n으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2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항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na 뿅 미안해 플러스네 마이너스 2na에다가 마이너스 4n이라서 그냥 둘 다 플러스가 맞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a제곱 플러스 4a 돼요? 되는데? 돼야 되는데? 돼요. a랑 a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가? 잠깐만, 이거 너무 좁은데? 잠깐만, n 나오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둘 더해주면 마이너스 되는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4 n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n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n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a 플러스 4n이니까 똑같은 게 맞네요. 그렇죠? 2로 묶어내면 똑같죠. a 플러스 2 자, 그래서 얘는 지금 n-a와 n-a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되는 경우가 중근 나오는 경우고요. 얘가 음수가 나오면 실근이 빵개,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면은 접점이 2개 나오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이용해서 정리해주면은 요 2차함수 그래프를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n이 a일 때랑 a 플러스 4인 걸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2개, 빵개, 하나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fn이라는 함수식은 만약에 n 값이 a보다 작거나 a 플러스 4보다 크면은 얘는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a거나 a 플러스 4인 경우에는 하나만 나와요. 그 다음에 n 값이 a와 a 플러스 4 사이에서는 빵개로 나오더라. 그래서 요게 일단 처음으로 정리된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는 0일 때 f4는 1이냐 기억 조건을 보면은 a는 0 a는 0일 때라 그랬으니까 fn은 n은 0일 때 또는 n이 4일 때가 1이죠.
F4가 1이 맞죠? 괜찮나요? 그렇죠? F4가 1이 맞습니다. F4가 A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0일 때 4일 때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Fn은 1인 정수 n의 개수가 한 개인 정수 A가 존재한다? 지금 여기에서 fn 값이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n이 a일 때랑 a 플러스 4일 때 두 군데 나오잖아요. 여기 a 값이 뭐가 나오든 무조건 fn은 두 개예요. 괜찮나요? 어차피 a 값이 정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제약 조건으로 a가 될 수 있는 점 아니면 될 수 없는 점 뭐 이런 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뭐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4면 0일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한 개인 경우밖에 없겠지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아예 없죠. 그래서 얘는 아쉽지만 틀렸네요. 그렇죠. 아쉽지만 틀렸어요. 니은 fn은 1인 정수 n 무조건 두 개예요. 무조건 두 개예요. a랑 a 플러스 4.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와, 이거 조금 지저분하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fn 값이 5가 되게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지저분하겠는데 너무 좁은데 하하하 하하하 요거를 한 번만 다시 잘 생각해 볼게요. 이거 두 개 한 개 빵개라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a 플러스 4를 기준으로 fn 값은 두 개, 한 개, 빵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등장을 하죠. 두 개, 한 개, 빵개, 한 개, 두 개. 이거 너무 좁은데? 이거 저쪽에다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워도 돼요? 괜히 썼는데? 오늘 어차피 이거까지 못 나가겠는데? 이 증가감소는 미안. 자, 요거는 어차피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 요것도 좀 이따 나가니까 이건 일단은 좀 이따 볼게요. F1 F1, F3, F4, F4. 응? 처음과 끝이 2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이랑 끝이. 그쵸? 시작은 이로 시작하거나 끝을 이로 끝나거나 그러면 그치? 자, 여기가 A고 A 플러스 L, A 플러스 2, A 플러스 3, A 플러스 4,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L, A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때 FN의 개수가 두 개, 한 개, 빵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F1부터 F5까지 5개라고 얘기했죠? F1부터 F5까지 총합이 5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여기까지가 딱 2개예요. 그러니까 뭐가 F1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F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F1이 얘라면 F1은 2개가 되죠. 아, 오늘 뭔 소리지 혹시 이해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 A가 1이라고 친다면 얘는 마이너스 1. 뭐랄까?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F-1이에요. 괜찮나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A 값인 거고 F-1이 지금 2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N 값이 A-2고요. N 값이 A-1인 경우 N 값이 A인 경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얘는 N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N들. N이 A-2면은 F는 2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왼쪽인 지점에서 F라는 함수값이 양수라서 2개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봐야지 좀 덜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얘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얘는 N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 2인 거예요. 그러면은 F1이 2, F2, F3, F4, F5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개 더하는 거예요. 5 나오죠. 괜찮나요?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A가 0으로 나왔다면 A가 0이면 마이너스 2. 저희가 n 값을 하는 거 이건 F-1인데? 나 이거 좀 잘못 썼는데? 미안해. 이건 마이너스 1인데? 실수. 실수. 나 왜 이러니? 오늘 실수 엄청나게 하는데? 미안. 자, 어쨌거나 A가 1이면 이렇게 나가니까 딱 요 지점의 함수값이 F1이죠? 요게 F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F1부터 F5까지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그럼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니까 1부터 5까지면 이렇게 5개죠?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만약에 1인 경우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이니까 1 했는데 마이너스 1. 미안해. 마이너스 1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가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죠? 얘는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이건 가능한 상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또 5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예요?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면은 얘가 F1이어야 돼요. 그럼 얘가 1이어야 되니까 A가 얼마야 돼요? 그죠? A가 3일 때요. A가 3일 때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5개. 그렇죠? 5개. 그래서 얘가 가능해요. 이거 외에는 더 안 돼요.
어차피 그 뒤로 가면 계속 둘둘둘둘 이렇게 나가니까 2가 2개, 1이 하나인 경우만 존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2개만 가능해요. A가 마이너스 1과 3. 그래서 답이 그죠? 디귿이 맞습니다. 3번이에요. 이렇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것 좀 가볼게요. 아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아, 미안해. 4분까지. 오케이,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 갈게, 해서야.